안녕하세요.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래퍼 노엘, 장용준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장용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용준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특혜일까요? 그리고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장용준 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번 범죄는 어떻게 선고형이 결정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장용준 씨.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용준 씨는 이미 지난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과가 있습니다. 장 씨는 해당 사건에서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의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직후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보험사의 지인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하기도 해서 형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범인 도피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미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은 있기는 하지만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과는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고 또 사실 범인 도피나 미수라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음주로 인해서 다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장 씨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다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당시 수사기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비록 장 씨가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낸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완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수사는 주거가 불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사고 현장 자체가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인해서 이미 장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은 장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를 크게 보아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아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장 씨의 혐의는 반드시 실형 선고가 우려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 씨가 저지른 범죄는 크게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음주 측정 거부는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만취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는 게 처벌 수위가 더 낮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심각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법정형 자체로만 볼 때는 음주 측정 거부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 자체는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한지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장 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우려될 정도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 불구속 수사가 사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장 씨는 지난 2019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2년의 기간 동안 선고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쉽게 말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실로, 즉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굉장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거나 벌금형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전의 징역형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데요. 예, 이번에 장 씨가 저지른 범죄는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인데요.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는 모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 씨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징역형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집행유예 기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길게 끌어서 3심까지 끈 다음에 판결 확정을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받아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저지른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다면 이전 집행유예가 되살아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저지른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된 이후라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새로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벌금을 선고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로서는 재판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끄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변론 전략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 서초경찰서에서는요,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 상해죄 등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저희 영상으로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